사랑, 배신, 그리고 눈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실버가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한성우입니다. 올해 61하고요. 부산 사상구에서 심야 택시를 끌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 습관입니다. 아내를 문화센터까지 태워다 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죠. 사람들보다 먼저 하루를 꺼내 쓰는 버릇이 저한테는 오래된 방석 같습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어요. 멸치볶음, 미역국, 가지무침. 여보, 오늘도 센터에 6시 반 강의예요. 급하더라도 빵으로 때우지 말고 밥 꼭 먹어요. 알았어요. 끝나면 전화해요. 데리러 갈게요.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수강생들이랑 상담이 좀 있어서. 그래요? 또요? 네, 요즘 상담 신청이 많아져서요. 그저 그런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아내의 귀가가 자꾸 늦어졌거든요. 10시, 11시가 잦아졌습니다. 문화센터 강의가 길어졌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제 처가댁 막내 이모 수정 씨가 어머니 집을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올해 84이시고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정 이모는 56이고 남편 최도윤 씨는 57으로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 통장을 보게 됐는데요. 잔고가 이상하게 얇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약값과 요양보조비로 빠져나갈 돈은 계산이 섭니다. 그런데 그 밖에 돈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 돈은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수정이가 병원비 올랐다고 해서. 뭐 그렇다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수정이가 다 처리한다고 해서.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뿐이었죠. 며칠 후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수정 이모 부부가 어머니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 형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좀 챙겨드리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빠,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서 상담받아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수정 이모 부부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글쎄요.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나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대답이 묘하게 불확실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택시를 몰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수정 이모 부부가 자주 오는 것도,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제 머릿속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이었죠. 그런데 뒷좌석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아침에 오토바이 라이더를 태웠는데 그 사람이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조용히 보십시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봉투 안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본이 있었어요. 어머니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동의서라고 쓰인 복사본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아리 탐정, 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성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진아리 탐정입니다. 아까 봉투 받으셨죠?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2시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게 이런 자료를 주신 겁니까? 한성우 씨, 지금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댁에서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월 고정으로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생활비라고 하기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최도윤 씨입니다. 막내 이모 남편분이죠. 뭐라고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입소동의서 보세요. 이건 입소동의서처럼 보이지만 재산 처분 위임 문구가 섞여 있어요. 재산 처분 위임이요? 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습니까? 제가 조사하던 다른 케이스와 연결된 겁니다. 최도윤 씨는 여러 건의 재산 가로채기 전과가 있어요. 그럼 이모도 알고 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부부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최도윤 씨는 다음 달 대출 만기가 있어요.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후견 심판을 서둘러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후견 심판이요? 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받게 되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도인지장애 진단서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요. 어떤 증거요? 돈의 흐름, 문서의 진짜 의도, 그들의 대화 내용. 이 모든 걸 확보해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친척한테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사무실 벽면에 큰 코르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타임라인이 핀으로 꽂혀 있었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지난 6개월간의 돈의 흐름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작년 10월 어머니 정기예금 1,500만 원이 해지됐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요? 최도윤 씨 사무실 보증금으로 이체됐어요. 뭐라고요? 명목은 병원비 상승이라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럴 수가. 그리고 그 이후로 매달 현금 인출이 계속됐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이요. 어머니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겁니다.
최도윤 씨가 어머니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건망증이 있으시니까 관리해준다는 명목이었겠죠.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입소 동의서 좀 보세요. 입소 동의서로 보이지만 재산관리, 재산처분 위임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걸 서명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서명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정보원이 최도윤 씨 사무실 근처에 있거든요. 문서 작업을 외주로 맡기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이 메모 좀 보세요. 의무기록 날짜 조정 문의 그날 오전으로 살해 약속.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료 기록을 조작하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더 나빠 보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야 후견 심판이 더 쉽게 통과되니까요. 이건 범죄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를 구합니까?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요. 무슨 방법인데요? 최도윤 씨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불법 아닙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입자 민원 대리 확인이라는 명목으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그 건물 관리인과 아는 사이거든요. 언제 하실 겁니까? 오늘 밤입니다. 야간에 점검이 있어서 CCTV가 꺼져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밤 12시에 만나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탐정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진아리 탐정이랑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한 달 전부터요. 문화센터 경비실에서 CCTV 확인하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미안해요. 혼자 힘들게 했네요. 괜찮아요. 이제 같이 하면 돼요. 오늘 밤 도윤 씨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조심해요. 위험하니까. 당신도 함께 가요? 네,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 일인데요. 밤 10시 50분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어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울먹이며 들어왔어요. 삼촌, 저 미나예요. 최미나. 미나야? 도윤 씨 딸? 네, 삼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나야, 괜찮아? 왜 울어? 이모, 아빠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어제 부모님이 싸우는 거 들었어요. 돈 때문에요. 아빠가 다음 달까지 돈 마련 못하면 사무실을 날린대요. 그럼 어머니 재산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달리 방법이 없잖아. 후견 심판만 통과되면 돼.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미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뭐든지 하겠어요. 미나 씨, 아버지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네, 알아요. 0523이에요. 제 생일이거든요. 완벽하네요. 그리고 부모님 통화 패턴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아빠는 매일 밤 11시쯤 사무실에 전화해요. CCTV 확인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시간은 11시 30분 이후네요. 미나야, 정말 괜찮겠니?
부모님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괜찮아요. 할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밤 12시 20분 상가 건물 5층에 도착했습니다. 세입자 민원 대리 확인서입니다. 야간 출입 허가받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CCTV 점검 중이라 녹화는 안 돼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용히 움직이세요. 빨리 끝내야 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어요. 금고가 저기 있네요. 미나 씨, 비밀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523이에요. 0523.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현금 거래 장부예요.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네요.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이게 입소동의 위임 결합원본이에요. 정말로 재산 처분 위임 문구가 들어가 있네요. 이 포스트잇 보세요. 의무기록 날짜 조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제 컴퓨터를 확인해야 해요. 미나 씨, 비밀번호 아세요? 네, 아빠 생년월일이에요. 650318. 650318. 화면이 켜졌어요. 컴퓨터 폴더를 열었는데요. M 재산 정리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열어볼게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부동산 리스트, 예금 리스트가 다 있네요. 어머니 재산을 이미 다 조사해놨어요. 처분 계획까지 세워놨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미지 스캔 시작할게요. 3분만 기다려주세요.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이 정도면 의도, 실행, 동기가 선으로 붙어요. 이제 나가야겠네요.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나가요. 건물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그냥 긴장했나 봐요. 삼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최도윤 씨를 직접 대면해야 해요. 대면요? 네, 거실 공판이라고 하죠. 가족들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 좋겠어요. 모두 모일 수 있는 날로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어머니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다들 모으신 겁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현금 거래 장부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요. 그게 왜 나한테 있습니까? 당신 금고에 있었어요. 불법 침입이네요. 그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세입자 민원 대리 확인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요.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입소동의서로 위장한 재산처분 위임장이요.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였어요. 안전이요? 재산처분 위임이 안전과 무슨 상관입니까? 형님도 과거에 어머니 카드로 차 수리비 280 쓰셨잖아요. 고소하시려면 우리 같이 갑시다. 형님도 문제 있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몇 년 전 급하게 차 수리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카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형님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오빠,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님, 예전에 쓰시던 mp3 어디 두셨어요? 아, 그거 서랍에 있을 거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딸깍. 이건 재산 넘기는 서류 아니요. 이건 안전을 위한 절차예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나는 모르는 거 싫다. 집은 내가 지킨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언제 녹음한 건데요?
석 달 전입니다. 어머니 인지 능력이 명료하실 때죠. 다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언니, 요양원 가면 편해. 도장만 찍으면 돼. 말 바꾸지 마라. 재산 처분 위임이라 적혔구마.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이고 뭐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녹음은 합법적 증거입니다. 인지가 명료한 시점에 문서 내용을 인지하고 거부한 게 분명하네요.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요? 어머니가 직접 재산 처분 위임이라고 읽으셨는데요. 오빠, 우린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의무기록 날짜 조정이라는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대가로 현금 300표시까지 되어 있네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당신이 직접 쓴 메모입니다. 필적 감정 의뢰도 가능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인지 능력을 더 나빠 보이게 만들려던 거죠. 아니에요. 우린 그냥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내가 늙긴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내 재산만 노렸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다. 증거가 다 있잖아.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어머니 재산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미나야, 할머니한테 사과드려요. 제대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제 알겠구나. 너희들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머니, 나가거라. 이제 가족 아니다. 그날의 거실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도윤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고소는 안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조건부로 용서하신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첫째, 어머니 재산 권리에 대한 일체의 포기 각서를 쓰세요. 네, 쓰겠습니다. 둘째, 빼간 돈 전액을 변상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6개월 안에 다 갚겠습니다. 셋째, 재발 시 즉시 형사 절차 진행하는 걸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정식 문서 작성하겠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하세요.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됐어요. 감사합니다. 탐정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그래도 제대로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님 잘 돌봐드리세요. 물론입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구나.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 복도 받았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성우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센터 늦게 가도 돼요. 어머님이랑 산책 다녀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심야 택시 운행도 조금 줄였습니다. 어머니 돌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수입이 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미나야. 내 부모는 어떠냐? 아빠는 요즘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사무실도 정리하고 작은 일 시작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용돈 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시작했거든요. 아니다. 내가 쓰거라.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미나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뭔데요, 어머니?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되는 건데요? 마음이지. 서로 지켜주려는 마음. 맞는 말씀이에요. 수정이는 피로는 내 동생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남이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피는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구나.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편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제는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을 한 분 태웠어요. 기사님, 요즘 부모님 모시고 사세요? 네,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 친구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죄책감에 시달려요.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죠. 기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제 선택이니까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대화가 오래 남았습니다. 돌봄은 결심입니다. 매일매일 새로 하는 결심이에요. 며칠 전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당신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성우야, 벌써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주무시다 오세요. 아니다. 같이 밥 먹자. 좋아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맛있다. 내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복받았다. 늙어서 이런 효자를 뒀으니.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고맙다. 그날 아침이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을 믿는다고 했죠. 아직도 믿습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걸요. 한 달 전쯤 하리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 씨,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요. 무슨 일이세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서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드리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형제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증거부터 모으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모으죠? 통장 내역, 대화 녹음, 문서 사본. 모든 걸 기록하세요. 가족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묵과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매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버텨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오늘만 버티자, 이렇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요. 어제 저녁에는 미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삼촌, 아빠가 전화래요. 죄송하다고. 그래, 잘 지내시니? 네, 요즘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다행이네. 삼촌, 저도 나중에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그래, 미나는 착한 딸이니까. 삼촌 보고 배웠어요. 가족은 지켜줘야 한다는 거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함께 일어났어요. 여보, 제가 오늘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 같이. 고마워요. 둘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식탁에 앉으셨어요. 좋은 내음이 나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희 둘 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돌봄은 의지입니다. 같이 버티는 마음이에요. 피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새벽 5시 반,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을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함께 버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버텨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실버가드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지 못할 실화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